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의 진앙지였던 미국의 지역은행 주가가 오늘도 큰 폭 하락했는데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일전에 뉴스포인트에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가 급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이 위기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나 봅니다. 네,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오피스 빌딩 등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일본, 유럽 등 은행들도 위기를 겪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 부동산 우려의 신호탄이었던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가 전날보다 22.3% 급락한 4.19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이는 이제 1997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는 지난달 30일만 해도 10달러 선이었는데 부동산 위기가 불거진 이달 초 급락한 뒤에 오늘 다시 또 20%가 빠져서 6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60%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건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달 초 이 은행의 한번 히스토리를 짚어보면요. 예.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지난 4분기 깜짝 손실을 보이면서 이달 1일 주가가 하루 만에 37% 폭락했습니다. 네. 이 같은 손실에 대해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이제 부동산 부실을 꼽았어요. 네. 부동산 대출 부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밝혔고요. 특히 부진을 겪고 있는 오피스와 주거용 부동산 등 손실을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피스 가격이 급락하자 대출이 부실화됐고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는 대출도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은행 위기가 불거지자 다른 미국의 지역 은행들도 같은 부동산 위기에 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서 확산되기도 했고요. 네네. 이 때문에 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분위기에 이제 미국 재무장관까지 오늘 새벽에 상업용 부동산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 부동산 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분위기가 좀 퍼지고 있고요. 예.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미국 이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서 한 미국 부동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네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금융안전감독위원회가 이를 주시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옐런 장관은 부동산 대출과 높은 공실률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긴 했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은 금융 위험이나 이제 은행 시스템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다. 감독 당국의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옐런 장관은 고금리 환경,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 활성화 등 일부 도시의 높은 공실률 등이 이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 부실을 촉발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예. 이에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과 이제 유동성, 대출의 손실 커버 가능성 등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혹시나 모를 이 연쇄 금융 위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부 금융기관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 이라고 답해서 이제 시장을 안심시키는 이야기도 답변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견조한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했었고요. 또 규제를 통해서 쌓아온 유동성과 강한 자본 등으로 이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옐런 장관의 발언에도 이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주가는 더욱 떨어졌는데요. 이 발언 후에 2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미국 재무장관이 괜찮다고는 했지만 이 재무장관이 기업을 언급한 것 자체가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한 거 아니냐는 이런 시장의 의구심을 키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효과가 났네요. 네,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 부실 확대를 둘러싼 우려가 지속되면서 지역은행 지수도 1.4%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앞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었는데 결국 신용등급을 실제로 낮추는 분위기라고요. 맞습니다. 이 신용등급을 내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신용이 떨어졌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와 그 자회사의 장기 신용 등급을 이제 BA2로 2단계를 낮췄어요. 네네. 이달 1일 충격적인
이 부동산 손실로 인한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무디스가 신용등급 하향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내릴 수 있다 이런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신용등급을 낮췄고요. 네, 무디스는 뉴욕 오피스와 주거용 부동산의 손실, 실적 타격, 자본금 감소가 등급 하향의 이유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무디스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신용 약세와 자본 강화 실패, 은행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금자의 신뢰도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등급이 또다시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한 번 했습니다. 더요? 맞습니다. 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신용 등급을 하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신용 평가사 중 2개가 신용 등급을 내린 건데요. 신용 등급이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요. 네. 지금 이게 투자 등급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트리플 B 마이너스니까 이 다음은 이제 C 등급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투기 등급이니까요. 근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손실과 대손 충당금 등을 반영한 실적을 고려했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유동성 위기로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까지 내려가는 게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이제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은행들이 타격을 입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서 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관련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하림 H&M 인수 무산 매각 협상 최종 결렬. 이 하림이 해운사인 H&M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네. 주변에서 우려했던 대로 결국에는 실패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 닭 육가공 업체였던 하림그룹, 이 국내 1위 해운사 H&M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서 H&M 인수를 대주주인 이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결국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예. 이 산업은행 측은 이제 7주간에 걸친 협상 기간 동안에 이 상호 신뢰하에 성실히 협상에 임했는데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양측의 협상이 당초 지난달 23일까지 마감 시한이었는데요. 이달 6일로 한 차례 연장이 또 됐었습니다. 네네. 이때부터 이제 양쪽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연장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왔고요. 네. 최종 인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난항을 겪었던 양측의 협상은 이제 하림 측이 그동안 요구했던 바를 상당 부분 이제 철회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결국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게 무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막판에 결국 이제 무산이 됐다는 건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이 산업은행과 하림 측의 의견이 갈린 겁니까? 우선 하림그룹은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 JKL 파트너스와 사모펀드와 이제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는데 네. 이 지분 매각 기한에 예외를 적용하는 안을 좀 요구를 했어요. 이제 산업은행 측에 이 재무적 투자로 참여한 이 돈을 벌려고 투자한 사모펀드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지분을 팔지 못하는 기한을 이제 거는 건 아니라 이런 것인데요. 네. 하지만 산업은행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인수를 한 다음에 지분을 팔고 흔히 말해 먹튀라는 리스크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예. 또 하림 측은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이제 자녀 연구체에 대해서 주식 전환을 3년간 이제 유예해달라, 미뤄달라고 요구했는데 네. 매각 측, 그러니까 산업은행 측의 반대에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체라는 게 이제 만기 상환일이 없어서 매년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영원히 지급한 채권을 의미하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 연구체는 주식 전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과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1조 6,800억 원어치 연구체가 이제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경우에 무이자만 나갔을 경우에 하림을 인수했을 때 지분을 57.9%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2025년까지 뭐 산업은행이나 이제 해양진흥공사 가지고 있는 연구체가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네. 하림의 지분율은 38.9%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럼 배당도 또 못 받게 돼요. 지분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를 좀 미뤄달라, 지분 전환을. 그런데 이게 산업은행 측에서 또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거부를 했으니까 이런 조건을 요구한 것까지 철회를 하면서까지 딜을 이끌어 갔는데 네. 결국은 뭐 세부적인 이견이 아까 말씀드린 뭐 JKL 이런 이슈도 있고 해서요. 판이 깨지게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인수한다.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 뭐 이런 시장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뭐 이런 비판도 인수 걸림돌 중 하나였는데요. 네네. 할인그룹이 H&M 인수를 두고 동원그룹과 경합을 했는데 네. 6조 4천억 원을 주고 사겠다고 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서 우선 협상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협상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할인이 현금성 자산이 이 정도 있느냐? 자금 조달 능력에 계속해서 시장에 지적이 있었어요. 할인그룹은 H&M 인수자금 6조 4천억 원과 관련해서 최대 3조 원 규모의 자회사인 페노션 유상증자, 2조 원 이상의 인수금융, 자산 유동화, 연구체 발행, JKL 아까 말씀드린 JKL 파트너스 지원 등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놓고는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H&M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할인 그룹의 이런 조달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 재무적 안정성이 여전히 결여돼 있다면서 인수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었고요. H&M 측에서요. H&M 노조 노조 측에서 측에서요. 네. 네. 이 돈이 실제로 있는 것이냐, 시장에서도 그런 좀 의견이 있었고요. 예. 이에 그럼 그 산업은행 매각 측도 많이 양보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헐값 매각 논란이 또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부담이 있었던 걸로 분석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번 민수가 무산된 데 대해서 네. 당사자인 할인그룹 측의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할인그룹은 이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할인그룹은 이제 안정적인 경영 여건 확보와 이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할인그룹도 할 말은 있었는데요.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주지 않고 최대 주주 지위만 갖는 거래는 어떤 민간 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할인그룹 같은 경우는 벌크 선사인 페노션을 통해서 이제 국내 해운 물류의 경쟁력을 높여가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이제 매각건은 무산된 네. 거고. 아까 동원그룹과 이제 네. 경합을 했다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동원그룹이 가져가는 겁니까? 이게 앞으로 H&M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인수 무산 후에 H&M 당분간 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 체제로 일단 유지는 할 것 같아요. 예. 산은과 해양진흥공사는 이제 향후 이제 적정한 시기를 골라서 이제 H&M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네. 산은은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긴 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 산은이 단기간에 H&M 재매각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번 협상에서 매각 이후에도 H&M 경영을 감시하겠다는 해양진흥공사 측의 어떤 입장이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향후 매각 작업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할인은 산업은행 측이 보유 지분 매각 후에 과도하게 경영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산업은행이나 해진공 측은 할인이 H&M에 10조 원 넘는 유보금을 해운업 발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네. 그러니까 감시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매각 측이 H&M 재입찰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채 주식 전환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난 입찰과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대기업이 입찰에 이제 참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좀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